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오늘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즉 토지 건물을 소유할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실소유자를 신탁자, 또 등기를 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이 명의신탁은 과거에는 법에 위반되지 않았지만은 현재는 부동산 실명법, 일명 명의신탁금지법이라고도 하지요. 이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 중이고,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때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 명의로 등기를 하고 그 사람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위험한지에 대하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채 명의신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할 경우의 법률 관계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의신탁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종중, 문중 부동산, 배우자, 이 부부의 부동산 및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의 부동산은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및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명의신탁을 하여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 7조 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고 모두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형벌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명의신탁을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예컨대 최 매도씨가 김 신탁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김 신탁씨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최 매도씨로부터 매수인 김 신탁에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김 신탁씨가 가장 신임하는 이 수탁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 경우 김 신탁과 이 수탁은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 수탁에게 이전 등기를 한 것입니다. 김 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는 이 수탁에게 이루어지니까 최 매도시 입장에서는 김 신탁과 이 수탁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실명법 4조에 의하여 김 신탁과 이 수탁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이 수탁 명의의 이전 등기도 무효가 돼서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다만 매매대금을 지불한 실질 매수인 김신탁은 뒤에 숨고 이 수탁씨가 매수인으로 전면에 나타나서 최 매도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최 매도씨 입장에서 이 수탁씨가 실질 매수인이라고 알고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김신탁과 이수탁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 경우에 최 매도씨와 이수탁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이수탁 명의의 이전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부동산 실명법 4조 단서의 내용입니다. 넷째,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 수탁씨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 등기인 사실, 다시 말해서 이 수탁씨 뒤에
실질 소유자 김신탁 씨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계없이 이수탁과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등등 거래를 한 제3자는 100%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이수탁은 그 부동산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그 김신탁에게 부동산을 돌려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수탁 씨가 배신을 하고 이를 제3자에게 팔아먹었을 경우 실질 소유자 김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되찾아올 수가 없고 제3자는 완전하게 그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다만 김신탁은 이수탁에게 매매 대금으로 수령한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탁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섯째, 형사 문제입니다. 이수탁 씨가 김신탁을 배신하고 그 부동산을 팔아먹었다면 이는 위법 여부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매우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수탁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2021년 2월 18일자 전원 합의체 판결로 변경을 해서 이 경우 이수탁은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이수탁은 김신탁을 배신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함부로 팔아먹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이 대법원의 입장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수탁은 마음 놓고 배신 행위를 해도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소유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믿고 맡긴 사람이 배신할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시거나 계시라는 차원에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이라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